이국 땅의 조물주가 오랜 시간 공들여 빚은 풍경.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한데 모아놓은 최고의 걸작품. 찬란한 대자연, 꿈결 같은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 언니 우리가 산에 다 둘러싸여 있는 거 안 같아? 맞네. 태평양을 건너면 북아메리카 서쪽에서 가장 먼저 반기는 산줄기. 캐나다와 미국에 걸쳐 무려 4,500km를 내달리는 로키 산맥이다. 이곳은 캐나다 지역에 속하는 캐나디안 로키. 일찌감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천혜의 대자연이 살아 숨쉰다. 눈길 닿는 곳마다 은빛 만년설이 빛나고 발길 닿는 곳마다 옥빛 호수가 반짝이는 땅. 그 속에 들어서면 사람도 그림 같은 풍경의 일부가 된다. 로키의 최북단에 자리한 제스퍼 국립공원이 오늘의 여정지. 까마득히 먼 옛날 본디 바닷속 땅이었으나 지구가 몸을 뒤척이며 해발 3,000m급 고봉들을 탄생시켰다. 로키의 광활한 품에 안긴 산악마을 제스퍼. 제스퍼 국립공원 트레킹의 첫 발이 시작되는 곳이다. 자연의 축복이 내려앉은 마을. And here's to you, Mrs. Robinson. Jesus loves you more than you ever know. Whoa, whoa, whoa. God bless you, please, Mrs. Robinson. Heaven holds a place for those who pray. 한없이 평온하고 더없이 여유로운 일상에 설렘 가득한 발걸음이 스며든다. 자스퍼 국립공원은 5개 그 로키 중 캐나다 로키의 5개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커요. 아무튼 엄청난 방대한데 여기 개척을 하면서 알프스를 개척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알프스풍의 정경과 정감 어린 그런 것들이 아기자기한 맛들이 많아요. 이 낯선 땅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한껏 부푼 기대가 앞장을 선다. 제스퍼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지리산 국립공원의 25배가 넘는다. 그 넓디 넓은 품 안에 새겨진 길 또한 헤아릴 수가 없을 터. 그 가운데 일행은 멀린 호수가 반기는 볼드힐스 트레일로 향한다. 볼드힐스는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높은 봉우리. 하지만 평균 고도가 2,000m에 이르는 이 땅에선 비교적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다. 오늘 걷는 길은 이 발드힐이라고, 발드라는 게 대머리란 뜻이에요. 한 4시간 정도를 잡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나오면은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인지 뻔히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산행 예절에 조금 미흡한 게 있는데 우선 정숙해야 됩니다. 그 뭐 침묵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좀 가볍게 얘기하면서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막 떠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말마다 산행을 즐기는 일행이지만 이렇게 해외의 산에 오르는 건 사실 큰 결심이 필요한 일. 허나 배낭을 메고 나서기까지 망설임이 없었던 건 오래도록 꿈에 그리던 땅, 꿈의 로키이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벗어난 낯선 자연. 때론 한 발 물러설 때 더욱 선명해 보이는 걸까. 늘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잊고 지낸 일상의 인연들이 더욱 애틋해지니 말이다. 언니들 여기 오니까 너무 좋지. 나오니까요. 너무 좋지. 집에서 나오니 너무 좋은 것도 많고 또 식구들도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 점도 많네. 결혼 생활을 39년 됐지만 애 키우고 하나라도 하나가 어찌 보면 좀 더 힘들어서 혼자 어디 여행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행 다니기 시작한 건 한 10년 정도 됐는데 다녀보니까 가족들한테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맞아. 괜찮은 것 같아요. 여행을 맞아. 자꾸 다닐수록. 네, 그렇죠. 이렇게 보내준 것만 해도 그러니까 감사하고 미안하고 감사. 두 가지 마음이 정말. 오르막에 천천히 오세요. Laying soft against your skin, like the shadows on the wall. I don't care what's right or wrong, and I won't try to understand. Let the devil take tomorrow. Lord, tonight I need a friend. Yesterday is dead and gone, and tomorrow's out of sight. And it's sad to be alon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We love hiking in the mountains. We hike in the mountains on a weekly basis usually, or semi-weekly basis. And this is our first time here on this trail in the Rocky Mountains. But we have come through, driven through here a few times over the years. Anything to add? I think it's fantastic waking up in the mountains with a sight of a glacier from our campsite. We saw there was a bear on this ridge last night, so we're hoping to see him this morning maybe. 제스퍼는 캠퍼들과 자유여행자의 천국. 장엄한 설산의 파노라마가 사계절 시선을 압도한다. 겨울이면 영하 50도의 추위에 눈이 4m가량 쌓여 겨울 왕국이 되곤 하는데 한여름에도 눈이 채 녹지 않고 신비로운 설경을 그린다. 산행하기 가장 좋은 때는 우리나라 봄 날씨와 비슷한 6월부터 9월까지. 마침 그 시기에 딱 맞춘 일행에게 로키는 제가 품은 맑은 보물들을 아낌없이 펼쳐놓는다. 사람의 손이 이 물빛을 흉내낼 수 있을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호 멀린 호수. 빙하가 만든 이 신비로운 빛깔을 로키 사람들은 바위꽃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 땅이 푸른 옥이란 뜻의 제스퍼란 이름을 갖게 된 건 이 눈부신 풍경 때문이리라. 아니요, 꽃 하나 찍고 가자. 보라색 꽃이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특이하게 생겼다. 한미꽃도 아니면서. 고된 세월이 앗아간 소녀의 마음에 고운 자연이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산 너무 예쁘지? 너무 좋다, 그지? 그래, 산 다니고부터 감기도 안 하고 진짜 좋거든. 나는 한 7, 8년 전에 무기력증이 왔는데 진짜 모든 게 다 귀찮고 그냥 하루 24시간 생각에 머릿속에 생각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안 살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우연찮게 이런 모임을 알아가지고 산에를 그 전에도 산을 많이 다녔지만은 이게 우리가 같은 연배가 되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게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것 같아. 다 누구 엄마고 누구 아내고 누구 뭐 딸이고 누구 며느리고 누군가의 엄마로 또 아내로 살아온 삶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희미해진 지 오래다. 마치 눈에 지워진 이 길처럼. 여기 눈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앞에. 조심히. 허나 내 발끝에 집중하는 이 순간만큼은 삶의 번잡함이 끼어들 틈이 없다. 꿈 많고 열정이 넘쳤던 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하늘이 파랗게 일렸다 오늘. 너무 좋네. 하늘이. 어디 이랬으면 거기. 아니, 언니, 우리가 산에 다 둘러싸여 있는 거 안 같아? 맞네. 골드힐스로 오르는 길이 눈길에 온전히 막히고 말았다. 주변 산군을 조망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망대로 방향을 튼 일행. 사실 로키에선 정상이라는 두 글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좋다. 어느 길 위에 서든 정상 못지않은 풍경, 이제껏 보지 못한 태고의 대자연이 펼쳐질 테니. 자, 우리가 정상에 다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트레킹 중에 제일 높은 지대 정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이고. 지금 이 북극권에나 이렇게 있는 나라들이 옛날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토의 땅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꽃이 피고 생물이 돋아나고 그래서 이 로키도 옛날에는 그냥 뭐 누런 단풍밖에 없었어. 누런 그 황금색 그 가을이었는데 지금은 붉은 단풍도 피어요. 그래서 9월 중순경, 5월 그쯤에 오면은 산행이 허락이 되면서 전년도 내린 눈들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계절이 경계를 넘나드는 산. 어느새 자연과 나의 경계도 사라진 듯하다. 저쪽 반대편에는 완전히 눈이 쌓여가지고 한겨울 같은데. 그쳤냐?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지? 그렇지. 너무 이뻐. 봄과 겨울이 그렇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야. 널 향해 내 마음을 던지고 싶어. 언제나 내가 널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더 견뎌낼 수 있다면
이곳에 너의 모든 걸 맡겨봐. Holding you, holding you. Isn't your river flows in you. 그 기다림 끝에는 내가 있을까. Holding you, holding you. Isn't your river flows in you. 천천히 더 천천히 너 맘속엔 강은 흐르고. Holding you, holding you. Isn't your river flows in you. 천천히 더 천천히 너 맘속엔 강은 흐르고. Holding you, holding you. Isn't your river flows in you. 기다림 끝에는 내가 있을까. 캐나디안 로키 가품은 또 하나의 국립공원. 로키 서남부에 자리한 글레이셔 국립공원이다. 저기 저 앞에 벌써 빙하들이 보이죠? 만년설하고. 여기 올라가시면 일러스트리드 빙하가 크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걷는 길을 저 빙하를 계속 보면서 이 차가 과거에 영화로웠던 호텔이에요, 호텔. 캐나다 로키가 이제 개발되면서, 개척되면서 처음에는 여기가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밴쿠버 쪽으로, 캘거리, 밴프 쪽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했는데 여기가 명칭은 라저스 패스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140년의 역사를 간직한 길. 개척자 이름을 딴 로저스 패스는 글레이셔 국립공원 트레일의 분기점이다. 무려 60여 개의 빙하를 안고 있어서 글레이셔 국립공원이라 이름 붙은 땅. 어느 트레일에 오르든 보석처럼 영롱히 빛나는 빙하를 감상할 수 있다. 더불어 야생의 자연을 두루 만나는 것도 밴프나 제스퍼에 비해 유명세가 덜한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라 할 만하다. 오늘 일행이 오르는 길은 에벗 리지 트레일. 겨울에는 눈에 갇히고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열린다. 초입부터 경사가 심상치 않은 길. 정상까지 1000m가량 고도를 높여야 하는 에벗 리지 트레일은 산행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코스다. 빙하의 풍부한 물이 우를 창창하게 살찌운 숲. 송글송글 이마에 땀이 맺혀가는 순간 깊은 나무 그늘만큼 숲에 일렁이는 산바람만큼 반가운 게 또 있을까. 키 큰 침엽수 행렬에 발을 맞추다 보니 동화 속 거인국에 들어온 기분.
그것이 동화 속이든 그림 속이든 현실 너머의 풍경인 것만은 분명하리라. 와 이쁘다. 저거 앞에 봐봐. 여기가 우리 설악산 높이래. 근데 이렇게 호수가 그 높이에 있다는 게 신기하지. 그 1700이나 된대 여기가. 자연이 주는 선물.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 마음껏 누리세요. 예쁘고 아름답고. 자, 조심, 조심. 야, 여긴 아직까지 눈이 쌓여 있네. 미끄럽습니다. 진짜 위험해. 자, 앞을 푹 찍어. 우와. 자, 이제. 눈이 많았으면 뭔지 모르겠다. 야. 변변한 이정표가 없는 길. 그렇네. 앞서간 이가 다져놓은 흔적을 따를 도리밖에 없는데 애석하게도 눈이 모든 길을 지워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 파랗게 웃던 하늘이 잔뜩 인상을 쓰기 시작했다. 다채로운 빛의 풍경화가 순식간에 흑백이 됐다. 떨어지는 빗방울에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순간 앞서 걷는 이의 뒷모습이 뒤따른 이의 숨소리가 이토록 든든한 적이 있었던가 싶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뎌 보지만 좀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일행. 자, 이런 데서는 길을 진짜 잘못 들면 정말 위험한 것 같아. 저기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졌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러게요. 생각해 봐야 되겠네. 정상이 머지않은 상황. 이대로 계속 길을 이어가야 할까? 자, 우리 지금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락키의 풍경을 이렇게 보면은 수목 한계선이 딱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 선 위로가 이제 한 40%로 잡는데 그 중에 생물이 살아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겨우 한 6%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이제 빙하인데 여기서 빙하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들이 이렇게 해서 적셔가지고 아래에 있는 생물들을 이제 살아가게 하죠. 자연이 일행에게 허락한 길은 여기까지. 산에서도 삶에서도 물러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대자연은 스스로 보여준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을의 가슴에 품은 꿈의 산행지가 있기 마련. 히말라야 그리고 알프스와 함께 로키 산맥 역시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곳이다. 이곳은 캐나다 서부의 우뚝 선 캐나디안 로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것보다 긴 산줄기가 이 땅의 등뼈를 이루며 보석 같은 풍경을 펼쳐놓는다. 캐나디안 로키의 진풍경은 로키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따라 흐른다. 푸른 옥빛으로 빛난 제스퍼의 여정을 뒤로하고 우리는 이 길을 따라 캐나디안 로키의 얼굴 밴프로 향한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고속도로가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아름답다는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밴프에서 제스퍼 사이에 300km를 달리는 하이웨이입니다. 한 무리의 사냥이 일행 앞을 막아섰다. 이 길 위에선 흔하디 흔한 풍경. 이때 길소는 이 땅의 주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레 행동해야 한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한 것도 바로 그런 까닭. 캐나다 사람들의 극진한 보호 속에서 생명들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 땅을 누비고 길소는 진귀한 추억을 쌓는다. 날 것 그대로의 자연으로 기대감을 높이는 길. 이 길의 끝. 밴프는 어떤 풍경으로 우리를 반길까? 캐나디안 로키 남부에 자리한 밴프 국립공원. 로키가 품은 4개의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만큼 풍경의 깊이 또한 으뜸으로 꼽힌다. 캐나다 사람들조차 1년을 열심히 일하고 밴프로 휴가를 가는 것이 행복이라 여길 정도로 여유와 낭만이 넘쳐 흐른다. 여기가 시작점인데요. 여기 게시판을 한번 보시면 알듯이 이 캐나다 로키는 이렇게 아름다운 빙하 호수들이 많듯이 또 그만큼 곰이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때 주로 이제 흑곰이지만 때때로 이렇게 글리즐리 베어라 그래가지고 황새곰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가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이 곰은 포악하고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자극을 해서도 안 되고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 트레일은 특히 4명 이상이 반드시 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또 뭐 이렇게 벌금을 물 수도 있고 하니까 수칙을 따라주는 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좋아요. 오늘 우리는 모레인 호수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 라치밸리로 향한다. 우리말로는 낙엽송 언덕. 겨울에 낙엽지는 소나무가 숲의 바다를 이룬 곳이다. 키 큰 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바람에 몸을 싣고 우리도 파도 타기를 시작한다. 아, 물소리 좋아요. 막 어떻게 살아있는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어제 밤에 비도 내렸지만 예.
기운이 사실은 이제 해동 시기에 절정을 이루는 시기란 말이에요. 아, 예. 이 물들이 모여서 호수를 이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빙하호수가 돼서 가파른 산비탈에 뾰족한 산맥을 그려 넣으며 좌우로 휘젓는 길. 이 땅에서 길은 좀채 서두르는 법이 없다. 그만큼 먼 데서 온 길손에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이 많기 때문이리라. 길이 아주 편하죠? 예. 네. 여기서 보면은 느끼는 게 우리 한국하고 달리 좀 길이 이렇게 느슨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나 뭐 이렇게 일대 갈지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도 굳이 정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Hell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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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orea, yeah. Hi. Welcome to Canada. Oh, Hi. Canadian? Yes. Where do you live? We live in close to Red Deer, between Edmonton and Calgary. We Oh. got a dairy farm. Yeah. We milk cows, about 80 cows. So, do you visit often here? Yeah, around the we area? come every year once or twice into the mountains because air is clean, very clean. So, for hiking? Yes, I'm almost 60 years old and still going. Oh. And my wife tries to keep up with me. Good. Bye bye. Bye. Thank you. 아, 행복해 보인다. 그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그렇게 걷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그렇지. 그래 정상도 안 가도 되고 하면서 편안하게 우리가 이래 그냥 길만 이래 따라서 갈 수 있는 이런 편안함이 참 좋아. 트레킹을 즐기는 것 같아. 그렇게 보여.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몇 미터를 갔다 왔냐, 이웃 사람들이 어디 가면 거기 몇 미터인데 이렇게 높이를 먼저 물어보고 있지. 근데 여기는 거기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갔다 오니까 조금 이상하기도 하지만 좀 편안한 것 같아, 오히려. 그지? 그러니까 얼굴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 산의 품에 드는데 우리는 왜 그토록 거칠애가 많았던 걸까? 자연으로 향하면서 도리어 부자연스러웠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본다. 그저 설레는 마음, 가벼운 발걸음만으로도 충분했던 시간들을. 아니 하얀 떡가루에 봄을 뿌려놓은 것처럼 보기도 좋네. 낙엽송의 과거가 땅 위에 내려앉아 색다른 무대를 만들었다. 자연이 만든 레드카펫을 밟노라니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된 듯 마음이 달뜬다. As fair or far, morning lies so deep in love of mine, and I will love you still, my dear, till all
자, 우리가 라치밸리 낙엽봉 계곡을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 나무들이, 소나무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낙엽봉이에요. 라치밸리에 오르니 만년설을 인 봉우리들이 풍경을 압도한다. 해발 3,000m 남짓, 키도 덩치도 비슷한 10개의 봉우리 텐페크스. 캐나다 옛 지폐에도 새겨 있다더니 가히 이 땅을 대표할 만한 절경이다 싶다. 라치밸리도 로키의 다른 트레일처럼 긴 겨울 동안엔 설국이 된다. 눈이 녹고 길이 열리는 여름에만 트레킹을 할 수 있는데 그 어느 때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산의 날씨. 산은 한순간 웃음기를 거두고 세찬 입김을 불어댄다. 옷깃을 단단히 여미어 보지만 산바람의 집요함이 만만치 않다. 풍경이 주는 감동의 힘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일행. 산에 새겨진 헤아릴 수 없는 나이테. 응축된 시간의 향연 속을 걷는 이 길은 이미 현실의 시공간을 초월한 길이다. 이제 우리가 목표했던 곳까지 거의 다 와갑니다. 이런 색깔이 더 신기했죠? 네. 잠자는 물이란 뜻처럼 고요를 담은 호수가 일행을 잔잔히 끌어안는다. 호수 이름이 미네스티마 호수인데 예. 해발 한 2,450 정도 돼요. 캐나다 이 락키의 트레일은 굳이 정상이라기보다도 이런 군데 올라가면서 있는 그런 전망이 좋은 곳이나 또는 풍경이 좋은 곳 또는 특별한 곳 이런 것을 보면서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상을 대신합니다. 정말 경치 좋은 곳이 정상 아니에요, 보니까. 그럼요. 네. 그 마음의 정상. 이 호수가 영국 그 왕실의 그 이름을 따서 지은 루이스야, 루이스. 빅토리아 그 왕실의 이름을 따서. 저 위에 있는 저기 빙하도 빅토리아 빙하거든. 그것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 10대 비경 중에 들어가는 호수야. 로키의 진주라 불리는 루이즈 호수. 세계적인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 이곳에서 밴프 국립공원 꿈의 여정을 이어간다. 위에 올라가면 아그네스 호수가 또 조그만한 게 하나 있다고. 예, 거기까지 저희들이 3.4km. 거기서 이제 조금 라운딩 해가지고 다시 우리 루이스로
루이스 호수로 다시 내려와요. 여기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좀 등산할 때는 한쪽으로 딱 붙어서. 밴프 국립공원은 해마다 1000만 명의 발길이 찾아드는 세계적인 관광지. 더욱이 한 발 걸러 하나씩 절경이 잇따라 펼쳐지는 이 길은 일반 관광객에나 우리 같은 상객에게나 무척 인기 있는 코스다. 경사가 급하진 않지만 오르막이 꾸준히 이어지는 길. 짙은 원시림을 거슬러 이 길이 점점이 숨겨둔 보물을 찾아 나선다. 울창한 숲은 저 너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인다. 이곳 밴프 국립공원은 서울시 면적의 10배가 넘는 너른 품을 지녔다. 히말라야와 비교해 로키는 풍경에 기품이 넘치고 절경의 밀도가 높다고 여겨지는데 하여 대자연의 은혜가 내린 땅이라 불린다. 이 길을 건너라면 매 순간순간이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길이다. 아, 멋있다. 다리는 막 싸움다 보인다, 그죠? 올라서 다복도 한번 뽑으세요. 더 예뻐요. 눈이 막 부신다, 눈이. 좋아요. 근데 공기가 너무 좋았어. 눈이 부셨어. 안경 또 써야 돼요. 한 9월 말 10월쯤 되면은 눈이 어마어마하게 온다고, 이 지역이. 눈으로 덮여버리면 저기가 호수가 잘 안 보여요. 전부 눈밭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금은 이제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색깔도 좋고 보기도 좋죠. 시시각각 빛깔을 달리하는 호수. 빙하의 숨결을 담은 차디찬 호수 앞에서 가슴이 더없이 뜨거워지는 건 무슨 영문일까? 마법 같은 일이 무시로 일어나는 길. 로키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 비하이브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벌집. 벌집. 그래, 그래서 저기에 또 벌집같이 막 생겼다. 그래서 벌집, 비하이브. 야, 좋았어. 다리 바람 쫙 들고. 오케이. 하나. 산행하면서 같이 만난 사람들하고 같은 고민도 나누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생활에 행복을 느끼고 일체 유심조라는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헤쳐나가면 뭐든 해나갈 수 있다는 마음을 특히 더 다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긴 세월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 어찌 없었을까. 그때마다 묵묵히 일으켜 세워준 건 다름 아닌 산이었다. 때때로 삶의 이정표를 잃고 헤맬 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준 건 바로 곁에 인연이었다. 다정한 길동무와 함께 대자연 속을 거니는 바로 지금이 일행에겐 생애 최고의 순간이리라.
빅 비하이브를 지나 리틀 비하이브로 향하는 길. 풍경은 한결 깊어지고 길은 한층 가팔라졌다. 발치에서 일행을 따르던 루이즈 호수가 저 멀리 뒤처져 간다. 그 순간 숲속의 숨은 또 하나의 보물, 아그네스 호수를 마주한다. 이처럼 투명한 호수라면 로키도 물에 비친 제 모습에 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수선화가 된 신화 속 나르시스처럼. Canada's beautiful, and the difference between New York and Canada is Canada's more bigger animals, bigger mammals. People are much nicer too than New York City. Not as much tall buildings, not as many cities, but the wildlife is beautiful and it's untouched, a lot of it, opposed to New York where it's a little bit dirtier and a little bit more trampled on. This wildlife is very well preserved and beautiful. 많은 관광객들이 아그네스 호수에서 발길을 돌리지만 일행은 리틀 비하이브를 향해 길을 이어간다. 저기가 맛있겠니? 폭이 좁아지고 경사도 급해진 숲길. 관광객의 수렁거림이 줄어든 덕에 로키의 숨소리가 선명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가슴 벅찬 감동 위에 선다. 다 들어왔어. 고생했어요.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언니도 정말 고생했어. 우리 아줌마들 화이팅! 갑자기 눈물이 나지. 아줌마들 화이팅! 잘합니다. 언니 수고했어. 언니 고마워. 고마워. 캐나디안 로키, 이 선물 같은 풍경 앞에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본다. 이제껏 누구보다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그것으로 충분히 대견한 나, 아름다운 삶이라고.